내가 잠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헤맸던 거가, 이게 월요일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non-homogeneous equation. 그러니까 이렇게 U가 없는 상수항 이런 게 들어가 있는 non-homogeneous equation을 변수 분리로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어요,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U를 갖다가 내가 fx에 gt라고 넣고서 한번 대입해 보면은요, f의 g dot equal r에 더하기 c제곱에 f의 2 dot g잖아요. 변수 분리할 때 그 다음에 양변을 fg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다 끼리끼리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non-homogeneous 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남아요. 이런 게 나오면은 얘가 상수면은 분리가 되는데, 그죠? 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n-homogeneous 텀이 있으면은 변수 분리가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구해서 그걸로 얘를 제거한, 이제 그거 플러스 나머지는 얘가 없어도 되니까 그걸로 해서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자체에서 non-homogeneous 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바운더리 밸류가 non-homogeneous 하거나 0이 아닌 non-homogeneous 한 경우에 두 경우를 다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통해서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변수 분리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펑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쫙 전개를 하는 절차인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엑서사이즈 하나 남은 거 10쪽에서 하나만 더 그냥 마저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infinitely long한 그런 굉장히 긴 그런 데서 이제 막대기에서 열이 전달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closed 포뮬라로 이렇게 적어지는데, infinity fx 프라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4c의 제곱 t의 x 프라임 마이너스 x의 제곱의 dx 프라임. fx 프라임은 초기 온도 분포예요. 그 온도 분포가 나갔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실은 이제 각각 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점에서 독립적으로 퍼져 나가는 거고, 그 퍼져 나가는 거는 다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로 찌그러지고 퍼지는 그런 가우시안 형태로 다 표현되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심플리 다 적분 혹은 더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임의의 시간에서 보는 온도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로 델타 펑션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었고요. 조금 다른 분포로서 이제 초기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U0라는 그런 온도가 있고 0도, U0, 0도 이런 온도 분포가 있을 때 이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그냥 넣으면 되죠. 넣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x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 적분 변수 그냥 v라고 바꾸죠.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좀 컴팩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변수를 치환합니다. EC 루트 t의 x 마이너스 v를 갖다가 z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가 어떻게 써지냐면은 루트 8분의 U0의 마이너스 EC 루트 t의 1 플러스 x t의 1 마이너스 x의 이제 그냥 가우시안을 심플 가우시안은 어떤 특정한 두 바운더리 사이에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함수 하나를 정의합니다. 에러 펑션을 정의하는데요. 에러 펑션은 가우시안을 0에서부터서 x 위치까지 더한 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에러 펑션으로 특수함수로서 존재하고요. 요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겁니다. 통계에서 에러
관련되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서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에러 펑션으로 이거는 이제 표현되겠고요. 접근한 거니까 양 끝에 값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요. 루트 t에 1 플러스 x 이렇게 그냥 두 에러 함수의 차이가 되겠고요. 별거는 아니고요. 동영상 봐보면은 프로젝터 온, 스크린 다운. 여러분 매틀랩 쓰는 거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작년에는 매틀랩을 아닌 파이썬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큰 부담은 없죠. 숙제로 좀 간간히 내주는 거. 그래요? Okay. Can you handle MATLAB? No. No, not at all? Really? You didn't attend the... I did take the class, but the program in my computer cannot be installed. I don't know why. Installation problem. Okay. Because on the campus-wise, we have a license, but you didn't activate it, but no installation. Then how do you learn the computer? Maybe you can use the computer in our the department, there's PC room next to the department office. Okay, yeah. 네. 자, 그래서 나와라. 왜 안 나와? 희한하네. 참. 다시 시작하면 되려나? 자,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우리가 없어서 일단은 저 컴퓨터가 정신을 차리는 동안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냥 요거 이제 시간에 따른 요거 이제 바뀌는 거를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열은 우리가 이제 대충 다 끝났어요. 여러분 몇 가지 내용 우리가 보충 동영상으로 하고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진동으로 넘어옵니다. 진동인데 우리가 앞에서는 1차원 스트링의 진동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2차원 멤브레인 막에 대한 그런 진동을 하겠어요. 자, 멤브레인은 여러분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일종의 멤브레인이고요. 그죠? 또 이런 거는 그냥 낭창낭창하니 아무런 그런 진동이나 이런 거 만들어지지 않겠지만은 이거 갖다가 짱 하고 피면은 이게 팽팽해지면서 텐션이 걸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진동을 복원력이 생기고 진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스피커 보면은 컴퓨터가 아니라 하여튼 그 고급 스피커 중에서는 이 창호지를 갖다가 대한민국 한지를 이 진동판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짱짱하게 하면은 이게 어떤 진동을 낸다라는 거. 자, 그런 것도 있겠고. 자, 여기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보는 고무장갑도 이렇게 아무로 이렇게 낭창낭창 하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죠? 어떤 진동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탄성을 가지는 그런 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을 다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2차원 멤브레인에 진동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하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 막의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재질로 돼 있으면 되죠.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재질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리어 덴시티를 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우에다가 우리가 어떤 면적을 곱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터를 PC HDMI, PC RGB 기다려봐야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막을 멤브레인을 방금처럼 늘려가지고요. 스트레치하고 어떤 우리가 끝에다가 바운더리에 그 바운더리는 뭐 우리가 저기 뭐 사각형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뭐 임의의 모양의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Stretched and fixed along the boundary. 경계면에서 우리가 이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팽팽하게 놓게 되면 2차원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그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다가 XY 평면상에 그 멤브레인 놓여 있고요. 이게 지금 그냥 평평하게 있는 상태가 그때가 이제 U가 제로인 상태가 되겠어요. 그거 한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동을 한다고 하면 위아래로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마치 Z축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거는 XY, 2차원 평면상의 어떤 점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에서 이런 이제 X하고 Y하고 T 세 가지 변수의 함수가 되는데 그게 소폭이에요. 소폭 진동을 하는 거죠. 이게 작게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잠깐 그 컴퓨터가 정신이 들었으니까 자, 요거가 우리가 아까 그 봤던 그 이제 스퀘어 형태, 사각 형태의 그런 이제 열 분포가 초기 분포가 되겠어요,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죠? 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까 우리 지웠던 그 에러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걸 쭉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냥 굉장히 심심한 그림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당연히 모이던 열이 그냥 쫙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우시안 형태로. 그래요. 별거 없습니다. 오프, 업. 다시 진동으로.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거의 진동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텐션 T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텐션 정의하는데, 이건 내가 얼마만큼 이제 팽팽하게 잡아 당기냐에 따라서 그 텐션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1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게 1차원 줄이니까 어떤 점에서의 텐션이라는 게 딱 하나의 함수, 하나의 값으로, 힘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점에서의 그 당기는 힘. 2차원 평면은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거가 이렇게 요 부분만 하고 있냐, 좀 넓게 잡아서 길이를 길게 당기냐에 따라서 같은 정도의 변형도 다른 힘을 가지죠. 근데 길게 늘릴수록 더 센 텐션이 걸리겠죠. 작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의 텐션은 내가 길이에 비례해서 내가 당기는 그 길이 내가 얼마만큼 넓게 잡고 당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텐션이 유닛 랭스당, 단위 길이당 텐션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거, 그 부분의 길이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뉴턴, 포스가 나오는 그런 이제 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텐션을 갖다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얼마큼 우리가 이제 재질에 따라서 얼마큼 당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방향. 자,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텐션의 방향이. 자, 텐션의 방향은 여러분 보면 이거 우리가 이제 방향을 생각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원래는 연속적인
어떤 그 물질의 분포겠지만은 그걸 내가 어떤 작은 마이크로 스프링들이 연결된 걸로 생각을 하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에서 어떤 우리가 뭐 입자 같은 게 있고 걔네들이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점에서 발생하는 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주변의 스프링들이 당기는 방향일 테니까 결국은 자기 점하고 어떤 점하고 그 근처에 있는 점들이 이루는 평면, 그 평면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평면 내에서 어떤 우리의 텐션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탄젠셜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평평하지만은 곡면이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면이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여기서 내가 그 각각의 점에서 그 접하는 평면 있죠. 그 평면 위에 텐션이 놓이게 돼요. 항상. 그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방향은 탄젠셜하다. 그 표면, 그 멤브레인이니까 표면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요. 그 표면에서의 그 접하는 면, 전면 위에 어느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 평면이니까 이제 어떤 방향이냐는 우리가 또 더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냐라는 거는 내가 지금 힘을 보고자 하는 영역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정도, 내가 요런 모양의 영역에, 이런 영역이 받는 텐션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럼 요 영역을 결정하는 원자들이 이렇게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바깥쪽, 요쪽 스프링에 의해서 걸리는 힘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다 더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면이 받는 힘이, 전체 힘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그 내가 정한 영역의 바운더리의 노멀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쪽 방향이 되는 것이죠. 색깔을 달리할까? 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역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텐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외의 방향은 자기 자신 내부니까, 내부의 힘이니까 내력인 거잖아요. 내가 해서 관심 있는 건 외력이란 말이에요. 외력. 바깥에서 가하는 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역을 내가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영역을 갖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점 같으면은 요 힘을 받으니까 요 방향이 되겠죠. 이건 이 방향이 되고, 이건 이 방향이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보고 있는 그 바운더리, 영역의 바운더리의 노멀한 방향으로 탄젠셜 포스가 그러니까 텐션이 작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같은 점이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힘을 느끼는 거죠. 그걸 또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고무장갑에다가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엄마한테 큰일 나겠지만은 혼나겠지만은 잘라요. 칼로 이렇게. 턱 자르면은 어떻게 쫙 벌어지잖아요. 그 벌어진다는 건 뭐예요? 원래 그런 힘을 잡고 있어 내가 끊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힘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면 내가 이 방향으로 찢으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이 방향으로 찢으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그죠? 항상 자르는 거에 노멀한 방향으로 움직여. 그 방향으로 원래 텐션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텐션은 일단 그 표면에 그 탄젠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노멀 투 더 바운더리 경계 그 선에 대해서 노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면 우리가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평면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고 노멀한 거. 그럼 딱 어떤 방향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돼요.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진동을 막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영역, 이제 이게 XY 평면상으로 투영했을 때 델타 X, 델타 Y에 해당이 되는 그 영역에 내가 이제 운동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X,
Y축, Z축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거가 X에서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Y는 Y에서 델타 Y고, 얘네들이 이제 위로 이렇게 뜨게 되면은 어떤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림이 지금 대충 맞나? 그죠? 요거가 이제 요 우리가 보고 있는 관심 있는 이 영역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살짝 떴어요. 그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요 부분이 받는 힘과 그걸로부터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끌어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제 받는 힘은 요 종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이제 여기 바운더리가 지금 4개가 있어요. 그죠? 4개의 바운더리에서 텐션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거의 힘은 텐션 곱하기 요거의 길이, 그죠? 요 길이의 비례하는 아까 말한 per unit length니까 T 곱하기 델타 Y가 이쪽에 작용을 하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T 곱하기 델타 Y 이 크기가 작용을 하고 이쪽에서는 T 델타 X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면에 요런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방향. 자, 방향은 요게 이제 요거에 탄젠셜 하면서 노멀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X축을 향하고 X축에서 약간 살짝 이제 이렇게 기울기에 의해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죠? X축을 가리키면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인 거고 이쪽으로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노멀한 건데 이제 이렇게 그 영역의 바운더리에 우리가 이제 그것도 붙여야겠다. 그러니까 노멀한 건데 노멀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아웃워드 방향이겠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 그게 밖에서 당겨주는 힘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추가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요건 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쪽 방향으로 이제 Y 방향, 얘는 마이너스 Y 방향.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에 우리가 이제 합력을 네 개의 힘을 더한 거가 내가 보는 이 자그마한 영역이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X방향으로 놓이는 이 두 개의 힘을 우리가 이제 1번 페어, 그 다음에 이 Y방향을 가리키는 이 두 개의 힘을 우리가 2번 페어라고 하죠. 색깔이 영 안 예쁘다. 자, 그러면은 1번 페어 같은 경우에, 내가 보면 이걸 내가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X하고 Z축으로 나와 있으니까 옆에서 내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게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T 곱하기 델타 Y, 이쪽으로 T 곱하기 델타 Y가 돼요. 그죠? 자, 요 힘이, 요 방향이 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이제 각각 알파, 요 각도를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합시다. 자,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소폭 진동이니까 수직 방향 움직이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야. XY 방향으로는 우리가 실은 이제 평형 안 움직이는데 거의 안 움직이는 그 제자리에 있는 거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각각의 힘이 내가 이 Z축 방향, Z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합해지느냐, 그것만 내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수직 성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vertical component는 자, 요거는 T 델타 Y에 내가 이제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죠? 저기 있는 건 T 델타 Y에 사인 베타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랫 방향이니까 사인 알파의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T 델타 Y에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소폭 진동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작다는 얘기죠. 작은 각이니까 내가 앞에서 우리가 1차원 스트링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알파 베타가 0에 가까우니까 이거를 그러면 사인
베타가 탄젠트 베타랑 비슷해지고요.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랑 비슷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하고 굉장히 논리가 비슷해지고요. 탄젠트 베타는 결국은 이제 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탄젠셜, 이 방향은 탄젠셜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접선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 방향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탄젠셜해야 되고요. 탄젠셜 하다는 얘기는 내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접선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접선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탄젠트 베타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탄젠트 알파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그냥 이거 갖다가 x방향, u를 x방향으로 편미분해 가지고 요 점의 값을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u를 x방향으로 편미분한 것. 자, x 위치는 x 플러스 델타 x고요. y이고 t이고. 다음번에 저쪽은 왼쪽에 거는 ux의 x, y, t가 되겠어요. 그래서 y는 내가 이제 물론 어떤 범위를 가지기는 하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델타 x 작으니까 그냥 어떤 값을 취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실은 리딩 오더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엄밀하게 지금 드라이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는 어떤 임의의 점으로 해도 실은 리딩 오더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y로 놨어요. 오케이? 그 쓸 수가 있겠죠? 그죠? 편미분이 기울기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럼 요걸 갖다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x방향으로, x, y, t에서 x방향으로 델타 x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죠? 요거는 원래 거에, 원래의 함수의 값에다가 그 다음에 x방향으로 한 번 더 미분한 거.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x, y, t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걸로 내가 테일러 익스펜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움직였으니까 원래 함수 값 더하기 요 함수, x를 편미분한 걸 한 번 더 편미분한 거에다가 델타 x만 곱한 거. 이게 테일러 익스펜션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근사를 해요. 근사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t 델타 y의 uxx 요거랑 이제 상쇄가 되니까 uxx의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자, 그게 1번 페어예요. 1번 페어 두 개를 지었더니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 자, 그럼 2번 페어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절차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이게 이제 t 델타 x에 이번에는 이제 y 방향으로 편입을 한 것들이 나오고요. y 플러스 델타 y의 t 빼기 uy의 x, y, t 이거는 똑같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t 델타 x의 u의 x, u의 y, y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그냥 x하고 y를 바꾼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식에서 요 두 개를 합친 거가 우리가 전체 네 방향으로의 네 변에서 받는 힘을 다 더한 거가 되죠. 그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저 패치, 저 사각형 패치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 패치의 무게는 밀도에다가 면밀도에다가 면적 델타 x 델타 y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게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이기 미분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의 가속도가 되겠고요. 이거가 1번과 2번을 더한 거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죠? t의 델타 x 델타 y에 이거로 묶어지죠. uxx 더하기 uyy가 되는 것이죠. 자, 양변을 내가 그러면 이제 델타 x 델타 y를 나누게 되면은 이제 운동 방정식이 제곱의 u가 이거가 로분의 t에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의 제곱 u 더하기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의 u.
나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t분의 로를 c의 제곱으로 놓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게 이제 프로퍼게이션 스피드. 여기에서 파동이 이 면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2차원 2D 웨이브 이퀘이션이 돼요. 자, 형태적으로는 뭐 우리가 1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에다가 그냥 y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2D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거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2D가 아니라 3D면 어떻게 되느냐? 3D는 또 그냥 다시 여기서 그냥 그대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는 결국은 2D에서 라플라시안이잖아요. 그죠? 라플라시안이 되는 거고 3차원에서는 이게 그냥 3차원 라플라시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C의 제곱의 라플라시안. 그래서 일반적인 웨이브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자유도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제 그 라플라시안이 x에 대한 이기 편미분이 나와서 그냥 1차원 웨이브 이퀘이션, 2차원 평면이면은 x하고 y가 나와서 2차원 웨이브 이퀘이션, 3차원이면은 z가 하나 더 붙는 것이죠. 형태는 똑같아요. 다 라플라시안이에요, 결국.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퀘이션을 이제 끌어냈고요. 실은 뭐 애써서 오긴 했지만은 동일한 거죠. 1차원하고 거의 유사해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을 세웠으니 풀어봐야죠. 제일 만만한 거는 사각형. 그렇죠? rectangular membrane. 자, 우리가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퀄 C의 제곱에 U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이제 X하고 Y인데 이게 사각형 멤브레인이고요. 직각이고 X축 길이가 한쪽 길이가 A, 다른 쪽 길이가 B예요. 그리고 이 네 개 점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U 이퀄 제로.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들에서 얘가 이제 U가 제로라는 거고요. 초기 조건. 처음에 멤브레인은 처음에 어떤 fxy라는 함수 형태로 디폼이 되어 있어요.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초기 속도는 g의 xy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끝점이 이제 어떤 변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그러니까 끝점이 이제 고정이 된 거 이거랑 똑같은 거고, 픽스드 엔드 그 스트링이 되겠죠. 그 다음번에 그게 초기의 어떤 함수 모양과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게 그냥 그대로 2차원으로 확장이 된 거일 뿐이에요.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죠? 자, 요런 유이젠플이 그렇게 뭐 드물지는 않아요. 그죠? 어디에 있을까? 칠판이 물론 뒤가 이제 붙어 있긴 하지만은, 칠판을 보면 이렇게 네 군데가 다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잘 박아져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약간의 진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은 이런 컨디션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런 거랄지, 아니면은 벽 같은 거. 벽을 보면은, 벽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네 끝은 지금 다른 데로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벽이 어떤 진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양쪽 바운더리, 네 변은 다 고정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거기 하에서 어떤 벽이 진동을 하는 거죠. 물론 얇은 막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근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물론 책상 같은 거는 이제 실은 책상 같은 거는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실은 프리 바운더리죠. 그죠? 약간 좀 다른 형태가 될 거고.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풉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하고 다른 거는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x하고 t만 있는 경우, 웨이브 이퀘이션 같으면 t의 이기 미분이었었고, 확산 방정식 같으면 힐 이퀘이션 같으면 일기 미분이었었고요. 여기는 근데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x, y, t. 그죠?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여전히 x하고 y 축으로도 지금 직각 형태의 경계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분리를 x, y, t 다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 조건이 다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팀 리블레 프로블럼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변수 분리 합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자, 우선은 내가 x, y하고 그 다음에 t를 갖다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f의 x, y하고 gt를 곱한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요 이퀘이션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f의 g의 2' 될 거고 c의 제곱에 f의 xx의 g 더하기 f의 yy의 g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f0 나누어서 변수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f분의 1에 f의 xx 더하기 f의 y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좌변은 t만의 함수, 우변은 x나 y, x, y의 함수니까 두 개 같으려고 하면은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x, y 방향으로는 이게 시누소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누의 제곱이 된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 상수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퀘이션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시간에 대한 이퀘이션, 공간에 대한 이퀘이션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풀도록 하죠. 자, 그럼 요걸 우리가 이 부분을 전개를 하면은 어떤 이퀘이션이 나오냐면은 f의 xx 더하기 f의 yy 더하기 누의 제곱에 f가 0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또 다른 또 편미분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이런 형태는 실은 처음 봐요.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여기 없으면은 무슨 이퀘이션이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근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가 하나만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뭐 사인, 코사인 나오니까 이제 그건 풀었었고, 이제 편미분에서는 우리가 처음 보는 이퀘이션인데, 요 이퀘이션을 뭐라고 하냐면은 헬르모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헬르모스 프리 에너지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이제 그분이, 발견한 이퀘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인데 이게 이제 어떤 함수에 비례한 어떤 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요거예요. 자, 이거를 푸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럼 더 쪼개야 되는 것이죠. f의 xy를 또 x하고 y로 변수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hx와 q의 y의 함수, 두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넣으면은요. 그러면은 h분의 h2. 그 다음번에 이제 하고 이게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내가 f로 나눠버리는 거야, 양변을. hq로 나누게 되면은 그럼 어떤 이퀘이션이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q분의 q2 프라임 마이너스 누의 제곱 이런 이퀘이션이 나와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여기다가 넣고 양변을 hq로 나누고 이제
x만의 함수 좌변에 남기고 우변에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좌변은 요거는 x의 함수가 되는 거고 우변은 y의 함수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어떤 그 상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h 방향으로 되면 시누소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될 거고요. 보나마나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또 다른 상수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퀘이션이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k 제곱에 h가 0이다 하고 그 다음에 q에 대해서는 상수가 약간 팩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p의 제곱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p의 제곱은 누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돼요. 그죠? 여기서 지금 q는 지금 누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이퀘이션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x만의 이퀘이션, y만의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비분 방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 그럼 사인, 코사인이 나올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값을 구해야 되는데 경계 조건. 자,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은 뭐냐면은 요 네 개의 바운더리에서 다 몽땅 다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세그먼트를 갖다가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1번, 요거를 1번, 이거를 2번, 요거를 3번, 요거를 4번. 그러니까 1번, 여기에서 0, 여기에서 0, 여기에서 0, 여기서 0. 요거 요 네 가지 경계 조건이 다 합쳐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왼쪽 변이 0이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함수로 표현해 보면은 이거는 지금 x가 제로인 점이죠. x가 제로이고요. y는 0하고 b 사이에 아무 값이나 되는 거고 시간도 임의의 시간에서 이게 0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현재 변수 분리를 한 건 뭐냐면은 지금 f 곱하기 어디냐 fg고 f를 hq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거는 h의 제로에 그 다음에 q의 y의 g의 t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분리가 됐어요, 지금. 그죠? 이게 0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 어떤 세 개를 곱해서 0이 됐다라는 거는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0이 되면은 되겠죠. 그죠? 0이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얘나 얘가 0이 되면은 이거는 전체 해가 지금 우리가 u가 h, q, g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 주어진 모든 y나 시간에서 0이 된 거니까 그냥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가능성은 h0가 그냥 제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h의 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h의 b가 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q의 제로가 0이고요. 네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q의 b가 0이고 이렇게 함수들이 그냥 양쪽 끝에서 그러니까 h나 q가 다 0이 되면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만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픽스드 바운더리 컨디션, 스툼 리블레 프로블럼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에 의해서 바운더리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세퍼레이션이 돼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h를 푼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퀘이션에다가 이제 h의 제로가 제로고 hb가 제로가 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k가 어떤 값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가 나오고 아이겐 펑션이 나오고 그러게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제 앞에서 했던 것 절차 똑같이 우리가 따라가면은요. h0와 ha가 0이다라는 조건으로부터서 k가 a분의 m파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h의 m의 x, 그때 이제 m번째 아이겐 펑션은 a의 m 파이 x. 그래서 이제 m은 어떤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q의 제로하고 q의 b가 0이다라는 거에서부터서 p가 b분의 n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q의 ny는 sin b분의 n 파이 y가 돼야 된다. 이때 n은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된다 라는 조건이 그냥 우리가 쓱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간에 대한 파트는 다 풀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가 실은 이제 m하고 n 두 개가 세트가 나오죠. m하고 n은 서로 인디펜던트한 그런 우리의 자연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f의 m, n 인덱스로 두 개를 써가지고 표현하고 x, y 이거는 h의 m의 x에 q의 n의 y가 되겠고, 그게 뭐냐면은 sin a분의 m 파이 x sin b분의 n 파이 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공간에 대한 우리가 아이겐 펑션을 구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에 대한 걸로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시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저기 뭐냐 누까지 구한 거죠, 그죠? 자, 누까지 구하고요. 누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p 제곱 더하기 k 제곱이죠. p하고 k 다 구했고요. 여기서 pk 구했으니까 누가 구해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파트, 아니 뭐야 여기 아니지, 이거죠. 시간에 대한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퀘이션이 g의 2 닷 더하기 c 제곱에 누 제곱에 g가 0이다 라는 이퀘이션인데, 여기서 우리가 누의 제곱이 k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갖다가 c하고 v를 누를 곱한 걸 오메가, 그러니까 앵글러 프리퀀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로 우리가 리디파인을 하고, 이거는 c에 지금 누는 k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에 루트를 취한 거가 되겠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kp를 가져다가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c의 파이에 루트에 a 제곱에 m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n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m하고 n에 따라서 지금 값이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오메가의 mn이라고 인덱싱을 할게요.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다 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겐 밸류를 갖다가 다 구한 건 아니지. 이퀘이션을 썼고, 그 다음에 g에 대한 그 답은, g에 대한 답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g에 대한 거가, g에 이제 그거는 m하고 n마다 이제 시간에 대한 거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건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에 어쩌고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겠죠, 그죠? 두 개를 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킵합니다. 그래서 bmn에 우리가 코사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상수는 어떤 건지 우리가 임의로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bm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트는 우리가 다른 개수 bnn 스타라고 하겠어요. 그 개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코사인, 사인 두 개 항의 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차원 웨이브 이퀘이션과 똑같아요.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다른 거는 오로지 공간에 대한 거가 하나 더 붙었을 뿐이에요. 하고 거기서 시간에 대한 거가 우리가 코사인, 사인 둘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 스태틱 바운더리 컨디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 G에 대한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기획서인데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적을까? 이건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특정한 m하고 n 이 아이겐 펑션은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시간에 대한 부분 코사인의 오메가의 mn의 t 더하기 bmn의 스타의 사인 오메가 mnt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파트가 되겠고요. 그거 곱하기 공간에 대한 부분은 대응이 되는 거가 a분의 n 파이 x 사인 b분의 n 파이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유 함수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2차원 진동에서의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혹은 우리가 노멀 모드 뭐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노멀 모드들을 한번 좀 봐볼게요. 주석. 칠판을 미리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A가 4, B가 2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1,1. 그러니까 그래서 M하고 N이 1, 1인 경우 이거에 우리가 이제 요 진동을 갖다가 한번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sin A분의 M 파이, sin A분의 파이 X, sin B분의 파이 Y니까 이게 그냥 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끝을 제외하고는 중간에서 그냥 오르락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진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틀랩으로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죠? 우리가 뭐 보통 평상시에 그 느끼는 어떤 그런 진동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1,1인 거고, 1,2, 그러니까 N 방향으로 E면은 이게 지금 2니까 X 방향으로는 그냥 사인인데 Y 방향으로는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진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자, 2,1 그러면 이제 방향이 이제 X 방향으로 출렁이고 Y 방향으로는 그냥 싱글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 자, 2,2 두 방향으로 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 진동수가 빨라지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맞을 거예요. 시간 스케일 대충 맞춘 걸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메가 mn이 지금 m하고 n이 커지게 되면은 점점 오메가 mn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진동에서 우리가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노멀 모드들에서 이렇게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2 같으면은 여기 이제 y 이꼴 1인 거. 그 선은 여기서 보면은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0으로.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같으면은 이제 x 이꼴 2인 거. x 이꼴 2인 그런 라인이 여기에서는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1차원 같으면은 그게 제로. 우리가 그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에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것도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드. 움직이지 않는 고정, 스테이션 스테이트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인데
2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노달 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 그래서 1,2 같으면은 요런 거가 노달 라인이 되는 거고 2,1 같으면은 요런 게 노달 라인이 되는 거고 2,2는 선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정이 돼 가지고 이게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노달 라인 하나 넘어갈 때마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서로 페이즈가 이렇게 그죠?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펴놓을게요. 그것도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노멀 모드들이었었던 거고, 그러면은 일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일반해는 이런 것들을 합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x, y, t는 각각의 노멀 모드가 다 저 2D 웨이브 이퀘션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더한 거, 그죠? 그러니까 m이 1에서 무한대, n도 1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u, m, n의 t를 다 더한 거가 그게 이제 일반해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BMN이나 BMN의 스타는 결국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완전히 데피니트한 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해는 초기 조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처음에 모양이 fxy였다 라는 거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n에 이제 그러면은 t = 0을 대입을 하면은 저기서 우리가 사인항은 사라지고 코사인만 남으니까 bmn만 남겠죠. a분의 n파이 x 사인 b분의 n파이 y가 되고요. 그거가 f의 xy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푸리에 시리즈하고 유사한데 x하고 y의 프로덕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푸리에 시리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바로 이제 더블 푸리에 시리즈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BMN을 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오소고널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얘를 또 지금 다 스톰 리블레 해 좀 솔루션이 되는 거니까 컴플리트하고 다 익스펜드 가능하고요. 오소고널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내가 사인 똑같은 이거를 곱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항만 픽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BNM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때 앞에 노멀라이제이션 콘스탄트 A분의 2, B분의 2가 나오고 0에서 B까지 0에서 A까지 F의 XY의 사인의 A분의 N파이 X 사인의 B분의 N파이 Y의 DX dy 이렇게 이제 내 BMN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fx 요거인 거고 시간에 대한 미분 속도가 gxy다라는 것으로 붙어서 이걸로 붙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데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그리고 0을 대입을 하면은 그때는 남는 거는 여기만 남겠죠. 그죠? 오메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거는 BMN의 스타는 우리가 이제 A, B에다가 오메가 MN이 분모에 붙고 0에서 B까지 0에서 A까지 G에 XY의 사인의 A분의 N파이 X 사인의 B분의 N파이 Y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GXY를 우리가 그 계산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해를 좀 구체적으로 구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 이그젠플은 굉장히 심심한 이그젠플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멤브레인인데 어떤 적당한 이제 A가 4고 B가 2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하여튼 뭐 텐션이겠죠. 뭐 그래봐요. 그죠? 뭐 12.59
density는 2.5고 적당한 유닛으로 그럼 C의 제곱이 이제 5가 되는 거고, C의 제곱이 5가 되는 거죠. 그죠? C가 스퀘어 루트 5가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이제 f의 xy를 0.1에 4x 마이너스 x 제곱 2y 마이너스 y 제곱. 그러니까 보면 2차 함수인데 이게 보면은 x가 제로하고 4에서 해고요. y가 제로하고 2에서 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2차 함수 포물선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그런 모양, 포물선 형태로 그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g는 제로고요. 이랬을 때 이거에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겁니다. 답만 쓸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20분의 1에다가 x하고 y 적분이 쪼개지고요. 정확하게 n파이 x의 dx,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거는 2y 마이너스 y 제곱의 사인의 2분의 n파이 y의 dy, 뭐 요런 거 두 개가 이제 곱해지는 거고요. 요거는 계산하면은 m의 3승에 파이의 3승에 256이 나온다고 하고, 요거는 계산을 하면은 n의 3승 파이 3승에 32인데 m하고 n이 둘 다 어드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지금 요 함수 자체가 지금 이게 xy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심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아드 항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BNM을 갖다가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MN을 갖다가 이렇게 쭉 원하는 데까지 넣어가지고 요거를 해가지고 통째로 이제 오메가 M은 저기 있는 뒤에 있는 공식 써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내가 쭉 하면은 이렇게 모션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포커스 example. 자, 보면은 뭐 처음에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이런 모양이고, 내가 이제 아이겐 펑션은 11, 13, 31, 33까지만 더했어요. 그래도 충분한 게 지금 이게 보면 떨어지는 게 m의 3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m이 조금만 커져도 그냥 굉장히 그게 스펙트럴 인텐시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보면은 이렇게 거의 1,2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보면 이게 지금 도미넌트한 게 m하고 n이 1일 때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그렇고 그냥 거의 그냥 1, 2하고 별로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이제 모션이 나오겠어요. 오케이? 자, 너무 심심하잖아. 이제 그래서 다른 걸 좀 해봤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보는 게 주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진동 말고 프로퍼게이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전파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봤어요. 뭐냐면 이제 A가 10, B가 10이고 널찍한 이제 멤브레인을 하고 여전히 이제 끝은 고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풀기 쉬우니까. 근데 초기의 모양을 4하고 5 사이에 사인 함수 두 개를 곱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자, 그리고 내가 푸리에 시리즈를 30까지 내가 다 m하고 n을 30까지 다 더해가지고 지금 비주얼라이즈 했어요. 초기에 이런 모양이에요. 속도는 없어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짐작해 보세요. 얘는 이제 이런 아이겐 모드가 아니니까 뭔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거잖아요. 어떻게 움직일까, 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어떻게 퍼져나가? 어떤 모양으로? 응? 응? 어디로? 모드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움직여,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수렴한다? 우리가 1차원에서는 수청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저기 막 묶어놓은 거 말고 퍼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쭉 올렸다가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양쪽으로 쫙 이렇게 갔잖아, 그지? 막 움직이는 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트래블링 웨이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자, 봐보죠. 아, 잠깐만. 조금 키웁시다. 이게 이제 풀스크린 하면 다운될까봐 좀 걱정인데. 오케이. 자. 내려가는데요. 계산량이 많아가 좀 느려요.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파가 퍼져나가요. 그죠? 마치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 이거의 속도가 1인 거예요. C는 1이에요, 지금. 이게 속도가 1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벽에 부딪혀요, 이제. 어떻게 될까?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되는데,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된 반사니까 뒤집어져요. 튀어나왔던 게 골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사해서 들어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파가 이렇게 구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구면파라고 그래요. 구면파. 구면파 그러면 파의 면이,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면이 구 형태로 퍼져나간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구면파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는 spherical wa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스페리컬은 아니지만은 그거에 가깝죠. 구면파. 2차원 버전이 되겠어요. 자, 이걸 하고 나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럼 속도를 주면 어떨까? 자, 이거는 초기 모양은 동일한데요. 속도를 내가 처음에 초기 속도를 여기 있는 사인파가 X방향으로 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거를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 같으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파니까 그냥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도 그렇게 속도를 한번 줘봤어요. X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저게, sin 파이 x 파이 y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대신에 이제 x 대신에 x-t를 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요 모양이 그대로 그냥 t로 이 속도 일로 움직이는 그런 트래블링 뭐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t = 0을 대입을 하면은 밑에 함수가 나와요. 그게 초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줄 수 있어요, 저렇게. 오케이?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이 될까요? Can you imagine how it will move? No? imagine. 어떻게 될 것 같아? 상상 안 돼? 상상을 해. 억지로 해. 어떻게 될까? 즉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같이 움직인다. 그럴 거 아닐까? 1차원에서는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주고서 속도를 주면은 그게 이렇게 원래 줄의 속도가 똑같으면은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2차원도 그럴까? 자, 봐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까의 그 스페리컬 웨이브 같은 건데 좀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좀 앞쪽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더 높죠, 파고가. 이게. 그죠? 그런 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달랑비르 솔루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해가 됐어요. 2차원에서는 그런 게 해가 되지 않아요. 왜? 퍼져나가야 되니까.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모양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양이 유지가 안 되는데, 모양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까 내가 요 형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sin 파이에 x-t에 sin 파이 y, 이거를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에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c = 1이라고 치고 uxx 더하기 uyy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놓으면은 여러분 같지 않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파동 방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만은 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모양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가능성은 한쪽 방향으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 x, y, t가 a의 사인에 파이의 x 마이너스 ct 이런 거. i, y가 없어요. y가 없죠? y가 없으면은 얘는 이제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그냥 보면 우리가 1차원에서 달랑벨레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겠죠. 답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보면은 내가 y 방향으로는 자유도가 없으니까 내가 사인 함수가 움직이는 건데 y 방향으로는 동일해요. 뭐 같은 거예요? 파도 같은 거. 그죠? 파도 같은 거. 그죠? 이쪽 방향 동일하잖아요. 그거는 모양을 유지하면서 파가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평평한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평면파라고 해요. 평면파. 영어로는 plane wave. 평면파는 파면이, 아까는 파면이 구형이었잖아요. 이거는 파면이 평평해요. 어떤 방향으로는 자유도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방향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는 자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원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Y방향으로는 평평한 거고, 3차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X방향으로 가면은 YZ 평면으로는 다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 이게 3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3차원 평면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보면 내가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막 굴절 같은 거 할 때 막 이런 그림 그릴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그림들. 이렇게. 그죠? 이런 거에서 굴절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리킨 요거가 뭐냐? 파면이죠. 파면인데 얘네들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요. 왜? 평면파거든. 그러니까 요 방향을 제외하고서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직각인 방향으로는 평면인 거야, 위상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유일해요. 파동 방정식에서.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중 뭐 슬릿이다 그러면은 내가 빛이 들어가는 거는 평면파로 들어가는데 이걸 좁은 걸 통과해 나오는 거는 이제 구면파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X방향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X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파인데 X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평면파 같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써지냐면은 U, X, Y 실은 Z 방향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가 A 사인에 K 벡터, R 벡터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써져요. 이렇게 써지게 되고 그냥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아마 그 맥스웰 이퀘이션 같은 거 풀거나 이럴 때 이런 형태의 헤드를 여러분들이 볼 텐데 그러면 아하 이거는 K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평면파라는 거예요. K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moving along K 방향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내가 어떤 미치 벡터에다가 내적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돼요. 이게 임의의 K 방향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평면파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차원 했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리컬 그러니까 뭐죠? 그 원통형의 서큘러한 멤브레인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워낙 좀 이렇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강의